이제 저녁 먹고서 예, 좀 급하게 오다 보니까는 좀 아유 좀 덥기도 하고 하는데 아 어제 뭐 잘 쉬셨나요? 예, 어제는 참 날도 맑고 따뜻하고 따뜻한 게 아니라 덥고 막 그랬는데 오늘은 또 약간 흐리고 또 이제 비도 오려는 것 같아서 좀 후덥지근하기도 하고 뭐 제 연구실은 햇빛이 절대 안 비쳐가지고 춥기도 하고요. 뭐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중간에 이제 휴일이 되긴 했지만 어, 저번 시간에 이제 배운 거를 이제 조금 어, 리뷰를 하고 그다음에 오늘 또 그 내용을 또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실 저번 시간에 이제 그 CQ 캐시 부분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중요한 부분이 이제 트랜지언트 엑스큐션 어택. 이제 우리가 이제 스펙터랑 이제 멜트다운을 가지고서 그 트랜지언트 엑스큐션 어택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자세히 했고요. 이런 뭐 제가 이제 그 스펙터랑 이제 멜트다운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할 때도 했을 때 스펙터는 사실 버그가 아니라고 했죠. 이게 이제 시큐리티 어택에 이제 이용이 되긴 하지만 이게 버그라고 이제 볼 수 없는 게 어쩔 수 없이 사실 그 스페큘레이티브 익스큐션 그 다음에 뭐 캐시는 뭐 계속 이제 제가 말을 했듯이 그 마이크로 아키텍처럴 스테이트이기 때문에 사실 이 데이터가 무엇이 있든지 간에 프로세서는 이제 별 그렇게 사실 캐시의 데이터가 무엇이 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 이게 제대로 실행되냐 아니냐 뭐 이거랑 별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스페큘레이티브 익스큐션은 계속 말을 했듯이 퍼포먼스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워낙 중요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뭐 이거는 버그가 아니라고 했죠. 그렇지만 이제 스페큘레이티브 익스큐션 플러스 그 다음에 그 캐시 뭐 플러시 릴로드라든지 아니면 프라임 프로브 같은 그런 캐시 사이드 채널 어택을 이용해서 동작을 하는 것이 이제 스펙터고요. 그래서 사실 아직까지 프로세서 벤더들이 해결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못하고 있다는 게 좀 맞는 것 같고. 이제 멜트다운은 사실은 뭐 이런 폴트 때문에 이제 발생하는 거긴 한데 약간은 이제 버그성이 있다라고 했죠. 왜냐면 인텔 CPU에서만 발생을 하고요. AMD 같은 경우는 발생을 안 하고 그다음에 사실은 요 벗어나는 페이지는 가지고 오면 안 되는데 인텔이 너무 CPU를 스페큘레이티브하게 예, 설계를 해가지고 그런 페이지 폴트가 발생할 이런 어떻게 됐지? 네, 그런 상황에서도 그냥 스페큘레이티브 익스큐션을 수행을 해버리기 때문에 네, 그런 아까 문제가 발생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저번 시간에 배운 것이 트랜지언트 엑스큐션 어택 그의 이제 컴포넌트에 대해서 이제 배웠는데요. 이거는 그 마이크로소프트 잠깐만요. 더 줄여야 되나? 네. 좀더 좀 이상하네요. 예, 이거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그런 스펙터랑 이제 멜트다운 같은 트랜지언트 엑스큐션 어택에 대해서 약간 이제 정리한 그런 블로그에 있는 내용이라고 이제 말을 했었죠. 어쨌든 이 공격이 이루어지는 단계가 이제 네 가지 단계를 이용을 해가지고 그 공격자가, 그러니까 어테이커가 그런 트랜지언트 엑스큐션 어택을 이제 수행을 하고 있고요. 이게 이 컴포넌트들, 네 가지 컴포넌트를 이렇게 잘 정리를 해놓는 것이 왜 중요하냐.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디펜스를 할 때 요 공격자가 이용하는 요 네 가지 컴포넌트들에 대해서 그 디펜스를 잘 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이런 트랜지언트 익스큐션 어택의 그 피해라는 데이터가 그 릭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피해를 줄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컴포넌트들, 특히나 이제 보안에 이제 신경 쓰신다고 하면은 이 컴포넌트들에 대해서 좀 잘 알아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번에는 이 컴포넌트들을 좀 이제 자세히 살펴보면은 speculative primitive, 그러니까는 처음에는 이제 speculation을 발생시키는 무언가, 트리거를 시키는 어떤 뭐 요소가 있다. 이것이 이제 존재를 하고요. 이거는 사실은 그 우리가 이제 어태커가 이제 공격을 하기 위해서 이용하는 것이 이제 스페큘레이티브 익스큐션이기 때문에 스페큘레이티브 엑스큐션, 다른 말로 이제 트랜지언트 엑스큐션이라고 했죠. 요거를 일으킬 수 있는 상황을 어태커가 이제 만들어 놓으면 됩니다. 이런 상황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 윈도우인 게짓, 윈도우인이라는 건 어태커가 트랜지언트 기간 동안 트랜지언트 엑스큐션이 발생하는 그 기간 동안 뭔가 그 작업을 하기 때문에 그 결국 요 타임이 짧다고 하면은 트랜지언트 엑스큐션이 일어나는 타임이 짧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또 이제 공격을 뭐 어느 정도 이제 막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은 공격이 너무 힘들어지죠. 너무 힘들어지기 때문에 힘들어지기 때문에 뭐 이런 윈도우인 게짓, 그러니까는 트랜지언트 엑스큐션이 이루어지는 그 구간의 시간을 잘 줄이면 그럼 우리가 또한 그런 공격을 이제 막을 수가 있을 것이고요. 이 디스클로저 게짓은 그, 그 어태커가 그 데이터를 이제 그 가지고 탈취를 하기 위해서 이용하는 어떤 수단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스펙터 같은 경우에도 어태커가 이용을 하는 것이 어떤 indirect access, 그러니까는 그 array의 인덱스가 어떤 데이터 형태를 가지고 있던 그런 array를 가지고서 어태커가 이제 공격을 이용을 하죠. 데이터를 이제 탈출하는 데 이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disclosure primitive, 그 데이터를 이제 탈출을 할 때 이용하는 어떤 방법이 무엇이냐? 뭐 여기서 이제 가장 쉽게 쓸 수 있는 것이 이제 캐시 사이드 채널이죠. 그 다음에 공격 방법으로 뭐 플러시 레일로드라든지 이제 프라임 프로브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방법들을 이제 쓸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컴포넌트를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막을 수 있을 것이냐, 이것이 우리가 디펜스를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방법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게 이제 스펙터의 이제 그 이그젬플 코드죠. 스펙터 이그젬플 코드를 보면은 요거를 가지고서 여기 그 지금 요 if문이 이제 speculation primitive가 되겠고요. 왜냐면은 요거는 이제 branch를 이제 발생시키기 때문에 요 if문이 그 speculation primitive가 되고 요거를 없애기는 좀 힘들죠. speculation execution을 뭐 아예 뭐 턴오프를 시킨다든지 그냥 오프를 디세이블 시킨다든지 이렇게 하기 전까지는 요거는 힘들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태커가 그 타이밍 윈도우를 늘리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요 그 if문 안에 있는 그 베어리어블을 캐시에서 쫓아내는 거, CA 플래시를 써가지고 메모리까지 이제 쫓아내서 어쨌든 이게 실제적으로 요 브랜치 인스트럭션, 요 if문 안에 있는 요 컨디션이 reserve 되려면은 그러니까는 뭔가 이제 그 컨디션을 진짜 true냐 false냐를 이제 밝혀내려면 뭐 데이터가 필요하죠. 근데 데이터가 이제 그 캐시에 없고 메모리에 있다라고 하면은 메모리에서 데이터 갖고 오려면은 그 몇백 사이클 걸리거든요. 몇백 사이클 아니면 뭐 심하면은 몇천 사이클 정도 걸리기도 하고 어쨌든 뭐 데이터가 메모리에 있으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윈도우를 넓히도록 어태커는 그렇게 또 그러니까 사전 작업
이걸 이제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이게 이제 어태커가 이용하는 그 빅댐, 어레이가 되겠죠. 그 다음에 어태커가 사용하는 공격 방법, 사이드 채널, 그 다음에 이제 플러시 릴로드 이런 부분들이 그 스펙터가 이제 가지고 있는 이 네 가지 컴포넌트, 네 가지 구성 요소가 이제 되겠습니다. 어떻게 막을 것이냐? 예, 막아야죠. 어떻게 막을 것이냐? 그거 이제 버그는 아닌데, 버그는 아니지만 이런 세큐리티 vulnerability를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이제 디펜스를 할 수 있겠냐? 그건 이제 우리가 연구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out of order processing을 stop 시키는 거죠. 또 가장 명령어가 elfence라는 명령어가 있죠. 그 스펙트럼 멜트다운이 이제 발견이 됐을 때, 그 이제 인텔, 뭐 멜트다운까지 이제 포함되는 게 인텔이니까. 그리고 이제 인텔 CPU가 아무래도 데이터 센터의 거의 100%, 거의 99. 몇 %라고 이제 하는데, 뭐 데이터 센터의 대부분의 CPU를 인텔이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요런 이제 시큐리티 어택에 이제 가장 민감한 부분이 다 데이터 센터거든요. 왜냐면은 뭐 데이터들이 다 쉐어가 되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에 있는 컴퓨터 안에서 여러 유저 데이터들이 다 이렇게 저장이 되고 그것들이 다 이제 컴퓨터 안에서 이제 또 접근을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 특히나 인텔 이 CPU 때문에 굉장히 이제 문제가 됐던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여기 아까 말했던 이런 요소들을 어떻게 하면 이제 소프트웨어적으로 디세이블 시킬 수 있느냐, 약화 어태커가 이용하는 이 네 가지 컴포넌트를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약화라고 해야 되나요? 어쨌든 없애버릴 수 있느냐 이런 데에 대한 뭐 소프트웨어적인 접근 방법도 역시나 있습니다. 멜트다운 같은 경우에는 뭐 그때도 말을 했지만 어쨌든 커널 영역을 페이지에서 노멀 프로세스가 가지고 있는 그런 페이지에서 분리를 시켜서 해결을 소프트웨어적으로는 받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렇게 하면서 속도가 이제 좀 줄어들죠. 속도가 이제 저하가 됐죠. 왜냐면은 그런 커널 부분을 우리가 이제 캐싱을 하려고 왔기 때문에 커널 영역을 이제 수행을 하려면은 다시 이제 페이지 다 읽어와야 돼요. 뭐 그리고 이제 스펙터 같은 경우에는 elfence라는 명령어를 써서 해결을 뭐 할 수도 있습니다. 이 elfence라는 게 이제 별게 아니라 out of order processing을 막는 거죠. 그러니까는 여기 보면 serializing instruction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결국에는 이제 modern processing 우리가 이제 out of order processor를 공부할 때 이제 배웠던 게 out of order processing은 인스트럭션끼리 데이터 디펜던시만 없다라고 하면은 최대한 그런 인디펜던트 인스트럭션을 가지고 와서 수행을 시켜버리는 거죠. 왜냐면 뭐 인스트럭션이 이제 데이터 때문에 이제 데이터 해저드가 이제 발생을 한다라고 해서 하면은 프로세싱 엔진 ALU 같은 것이 놀고 있고요. 그 ALU를 이용해서 인디펜던트 인스트럭션을 그냥 미리 시행을 시켜버리면 우리가 이제 빨리 돌릴 수가 있으니까. 예, 그런데 이제 elfence는 그런 out of order processing을 막아버리는 거죠. 이건 이제 speculative execution이 발생할 때도 그냥 다 serialize 시키기 때문에 어쨌든 스펙터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굉장한 계속 말을 했지만 굉장한 이제 퍼포먼스 디그레이데이션이 이제 발생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elfence를 많이 쓸 수는 없는 거죠. 이제 중요한 부분에서만 이제 써야 될 거고 그 부분을 또 잘 골라내는 것이 뭐 필요할 겁니다. 그 다음에 뭐 ARM 같은 경우에도
뭐 CSDB라는 이제 명령어가 있어서 speculative execution하고 이제 데이터 밸류 프레딕션 이런 부분들을 이제 막는 그런 명령어가 있다라고 이제 합니다. 근데 이 시리얼라이징 인스트럭션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문제가 역시나 퍼포먼스 그런 문제가 있어요. 퍼포먼스가 굉장히 디그레이드 되는 굉장히 낮아지는 그런 문제가 이제 발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피큘레이션을 스탑 시키기 위해서 이거는 컴파일러가 이제 약간 뭐 이용을 하는 그런 테크닉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는데요. 결국에는 이 시리얼라이징을 시키는데 결국 전체 명령 전체 그 어플리케이션을 그 시리얼라이징을 하면은 너무나 이제 퍼포먼스가 이제 디그레이드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컴파일러의 도움을 얻어서 이런 시리얼라이징 하는 명령어들을 어디다 이제 끼워 넣을 것이냐 그것이 이제 가장 그 그러니까 컴파일러의 이제 도움을 받아서 이제 사용을 하는 그런 뭐 방법이라고 이제 할 수 있겠습니다. 소프트웨어 미티게이션. 그래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이제 C++ 컴파일러가 이제 엘펜스를 이제 집어넣는데 엘펜스를 집어넣을 때 이제 그 코드를 이제 분석을 해서 어디다 이제 집어넣을 것이냐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하고요. 그다음 뭐 LLVM이라는 그것도 이제 컴파일러 중에 하나죠. 컴파일러가 이제 역시나 이제 엘펜스를 어디다 이제 끼워 넣을 것이냐 이런 식으로 그 스페큘레이션을 막아버리는 그런 뭐 그런 기법을 이제 사용을 합니다. 할 수가 있습니다. 뭐 항상 사용하는 건 아니겠죠. 뭐 어떤 옵션을 줘야지 사용을 하겠죠. 근데 결국에는 문제는 뭐냐? 엄청난 퍼포먼스 오버헤드가 있다. 예. 계속 말을 하지만 스페큘레이티브 익스큐션하고 아로보드 프로세서는 뭐 역사도 오래됐고요. 펜티엄 4부터 이제 적용이 됐으니까 그 다음에 사실 펜티엄 4 아니라 옛날에 그 뭐 AT 컴퓨터 80286, 8088인가 8081인가 이런 옛날 컴퓨터 같은 경우는 아주 엄청나게 느렸죠. 뭐 사실 MP3 이 정도도 못 들릴 정도였으니까 뭐 근데 이제 아로부터 프로세싱 되면서 어느 정도 빨라지고 물론 이제 인텔의 이제 멀티미디어 인스트럭션이 추가가 된 게 크지만 어쨌든 아우로보드 프로세스는 사실 혁명적인 그런 기술이라고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막아버리면은 퍼포먼스는 아주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하드웨어적으로 접근해야죠. 소프트웨어가 느리면은 우리는 하드웨어적으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뭐 어쩔 수가 없어요. 소프트웨어적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거는 하드웨어적으로 접근을 해서 우리가 이제 그런 구조적인 그 vulnerability를 이용한 구조적 취약점을 이용한 그런 공격들을 이제 막아보자. 이것이 이제 연구가 이제 많이 돼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이제 이번 시간에 이제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여기는 어떻게 이제 하면 되느냐. 아까 저 말했듯이 그 네 가지 이제 컴포넌트를 뭐 없애거나 그 트랜지언트 익스큐션 어택이 이용을 하는 이 네 가지 컴포넌트를 리무브를 시키거나 아니면 그 컴포넌트들을 약화를 시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접근할 수 있겠죠. 가장 이제 무식하고 확실한 방법은 speculative execution을 prevent, disable 시키는 겁니다. speculative execution은 우리가 안 쓰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아까도 말했듯이 얘는 그렇게 이제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얘 없으면은 아주 퍼포먼스가 낮아지는 상황이 이제 발생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CPU가 이용하는 그런 스페큘레이티브 익스큐션은 굉장히 종류가 많습니다. 우리 뭐 브랜치 프로젝터뿐만 아니라 그 여러 가지 그 로드 스토어 디스앰비규에이션, 데이터 프레딕션 이런 것들도 있고, 그다음에 뭐 리턴 스택 버퍼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다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다 디스앱을 시킨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역시나 굉장한 이제 퍼포먼스 디그레이데이션이 이제 발생할 거고요. 그러면은 이제 가장 좋은 방법은 뒤를 아주 세밀하게 그 파인 그레인드로 그 우리가 이제 조절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것도 이제 쉽지는 않죠. 어테커가 어떤 부분을 이용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그렇게 이제 좋은 방법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요. 그다음 물론 요거는 이제 좀 어떻게 우리가 고려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요거는 이제 어테커가 사실은 아까도 말을 했듯이 요 스펙터 같은 경우도 요 스페큘레이티브 익스큐션을 이용해서 어테커가 공격을 하려면은 미리 브랜치 프레딕터를 조작이라고 해야 되나, 트레이닝을 시켜야 돼요. 조작까지는 아니고 트레이닝이라고 해야 되는데, 그 브랜치 프레딕터라는 거는 아까 어쨌든 그 자기가 옛날에 계속 이제 추루 이렇게 되면 계속 추루겠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프레딕션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실 그 어태커의 공격이 성공을 하려면은 이 조건이 폴스임에도 불구하고 추루처럼 동작을 하도록 그러니까 이렇게 조작을 시켜놔야 됩니다. 트레이닝을 시켜놔야 돼요. 그래서 어태커가 사실은 그 브랜치 프레딕터를 사용할 때 그 해당되는 브랜치 프레딕터를 미리 트레이닝을 시켜놓는데, 이거를 이제 서로 뭐 공유를 못하게 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그 어태커의 공격을 이제 막는 방법이 있겠죠. 네, 이거는 우리가 이제 해볼 수 있는 그런 뭐 하드웨어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거는 이제 미니마이즈 어택 윈도우, 그 어택이 사용하는 그 타이밍 윈도우 그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제 미니마이즈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도 이제 어떤 방법 중에 하나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는 미니마이즈 해도 어떻게 계속 공격을 하면은 또 이제 데이터가 쌓이기 때문에 어택을 어렵게는 할 수 있겠지만은 모르겠어요. 어택커가 이제 줄이면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뭐 줄이는 것도 필요합니다. 예, 줄이는 것도 굉장히 이제 좋은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어택커의 공격을 아주 어렵게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센서티브 인포메이션을 트래킹을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는 쉐어가 불가능하게 한다든지, 거기서 이제 데이터를 갖고 오는 것을 막아버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또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저번 시간에 그 시큐어 캐시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할 때 뭐 어떤 시큐리티 레벨에 따라서 데이터를 매니지하는 게 이제 또 달라졌잖아요. 뭐 이런 것처럼 그런 sensitivity information, 그 시큐리티 레벨에 따라서 어떤 그 데이터를 매니지하는 방법을 서로 다르게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도 우리가 그 디펜스하는 방법들을 이제 개발할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타이밍 채널, 그 캐시의 사이드 채널을 이제 막는 그런 이제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 시큐어 캐시 같은 것들이 어떤 그런 방법이 되겠죠. 뭐 랜더마이제이션이라든지 이런 방법들이 그 시큐어 사용하는 그런 시큐어 캐시들이 타이밍 채널을 약간 이제 랜더마이즈 시켜서 막는 그런 방법들이 이제 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하드웨어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 트랜지언트 엑스큐션 어택을 막는 그런 방법 중에 이제 하나가 될 수가 있을 거예요. 이번 시간에는 그런 연구들 중에서 이제 두 가지 연구를 이제 소개를 할 건데요. 그 첫 번째가 인비지 스펙이라고 불리는
또 연구입니다. 요 인비지 스펙 요거는 이제 그 아키텍처 학회에 발표가 된 연구고 맞아요. 그 적용은 안 됐어요. 이게 적용이 되는 프로세서는 없는데 어쨌든 요거는 이제 연구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을 한다. 어떻게 막을 것이냐, 우리 하드웨어적으로 어떻게 막을 것이냐 이런 연구고요. 근데 요 인비지 스펙이라든지 이런 연구에 이제 쓰이는 방법들이 뭐 향후 적용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해결한다. 어떻게 이제 해결했는지를 여러분들이 이제 좀 보시면 이런 하드웨어가 이제 존재를 하면은 이런 하드웨어를 구입을 해야 되겠구나. Secure 하드웨어, Secure한 CPU, 스펙터를 해결한 CPU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 구입을 하면 좋겠죠. 자, 어쨌든 이 인비즈 스펙은 어쨌든 그 목표가 이제 스펙터 같은 스페큘레이티브 익스큐션을 이용한 트랜지언트 익스큐션 어택을 막기 위해서 개발이 된 그런 아이디어고요. 스펙터 비슷한 그런 여러 종류의 이제 트랜지언트 익스큐션 어택에 대해서 대응을 할 수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저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방법은 뭐냐? 우리가 이제 이 트랜지언트 익스큐션인 구간 여기서 우리가 이제 로드 인스트럭션이 있다라고 할 때 어떤 로드 인스트럭션이 자 여기 로드 인스트럭션 있어요. 로드 A라는 인스트럭션을 수행하는데 이 로드 인스트럭션 전에 이제 어떤 브랜치가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 브랜치는 이게 색깔을 좀 바꿀 겁니다. 네, 로드 인스트럭션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브랜치 인스트럭션이 어딘가 바로 멀리 있든지 앞에 있든 가까이 있든지 이 앞에 있다라고 했을 때 이 브랜치 인스트럭션은 우리가 그 프레딕션을 이용해서 이제 수행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스페큘레이션을 일으킬 수 있죠. 스페큘레이션을 일으킬 수 있는데 그럴 때 그 로드 요거에 이제 어떤 아직 그 결과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이 로드 인스트럭션은 수행이 될 수가 있죠. 우리가 익히 지금까지 배워왔듯이 이 로드 인스트럭션은 이제 수행이 됩니다. 이 로드 인스트럭션에 대해서 이제 수행을 그럼 로드 인스트럭션이 수행이 되면은 데이터를 이제 어디선가 가져오겠죠. 데이터 패치를 할 텐데 데이터 패치를 이제 메모리에서 하든 아니면은 라스트 레벨 캐시에서 하든 데이터를 이제 가지고 올 텐데 그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캐시 안에다가 써놓을 거예요. 근데 이 로드 인스트럭션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의 유효성은 그러니까는 이 데이터 유효성은 사실은 이 브랜치가 이 브랜치의 이제 결과가 결정되기까지는 사실 우리는 알 수가 없죠. 그 말은 뭐냐? 이 로드 A가 수행해서 가지고 온 이 데이터가 진짜 필요한 데이터냐? 아니면은 약간 이 프레딕션이 이제 틀리면은 다른 로드 인스트럭션이 이제 수행된다든지 다른 코드가 수행이 될 거잖아요. 사실 그렇다고 하면은 이 브랜치의 어떤 프레딕션에 의해서 수행된 이 로드 인스트럭션의 데이터는 사실은 필요가 없는 데이터죠. 별로 얘는 필요가 없는 데이터인데 저기서 이제 그 로드 인스트럭션이 이게 맞는 데이터냐, 밸리드한 데이터냐, 아니면 그냥 인밸리드한 별로 유용하지 않은 데이터냐, 이게 이제 결정되는 때는 언제냐? 그 로드 인스트럭션의 앞에 있는 모든 브랜치 인스트럭션 아니면 모든 스페큘레이티브 엑스큐션이 해결이 될 때, 리졸브드 될 때, 이때가 로드 인스트럭션의 결과가 확실해지는 그런 시기라는 거죠. 여기서 스펙터 같은 트랜지언트 엑스큐션 어택은 자 로드 인스트럭션 여기서 이제 이슈가 돼요. 근데 요거는
스페큘레이티브 로드입니다. 아직 얘가 진짜 맞는 로드인지 아니면 틀린 로드인지 결정이 안 됐어요. 근데 수행을 해놓는 거예요. 미리 데이터 갖다 놔요. 뭐 틀리면은 맞으면 좋은 거고 틀리면 안 좋은 거니까. 틀리면 뭐 anyway 오케이니까. 맞으면 아주 좋은 거고 틀리면은 뭐 쏘쏘 조금 안 좋다. 뭐 이 정도니까. 그렇지만 그 로드가 맞는 로드인지는 요 앞에 있는 브랜치가 모두 결정될 때까지 그때까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결국 요 스펙터는 이 기간 동안 데이터를 막 캐시에다 막 써놓고 그 다음에 요 캐시의 스테이터스를 읽어가지고 이제 공격을 하는 거죠. 결국에는 요 기간, 이 기간이 스펙터가 이제 공격을 하는 그런 기간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만약 이제 브랜치가 다 리졸브드 됐다. 그럼 요 로드는 이제 true라면은 그 브랜치 프레딕션이 된 게 hit이라고 했죠. hit이 된다라고 하면은 요 로드가 가지고 온 데이터는 뭐 맞든지 밸리드 하든지 아니면 인밸리드 하든지 결국은 로드의 상태는 이미 딱 결정이 된 거예요. 뭐 만약 이제 밸리드 한다라고 하면은 얘는 뭐 그러면은 이제 좋은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따가 로드가 ROB의 헤드 이제 이때가 이제 커밋이 되는 거죠. 이 커밋이 되면은 모든 그런 인스트럭션의 수행을 마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로드 인스트럭션을 이제 본다고 할 때 그 스페큘레이티브 익스큐션에 의해서 발생하는 이슈가 되는 로드 인스트럭션의 어떤 타이밍을 본다라고 했을 때 이 로드 인스트럭션은 스펙터 어택에 사용되는 뭐 로드 인스트럭션이 될 수도 있겠죠. 이 로드 인스트럭션은 이 기간 동안 그러니까 브랜치가 다 리졸브 될 때까지는 세이프하지 않아요. unsafe예요. 얘는 뭔지 몰라요. 얘가 이제 캐시에 들어가도 될지 안 될지. 원래는 그냥 캐시에 넣어놓으면 되는데 이게 시큐리티 상에서 문제가 되니까 스펙터가 그런 문제를 일으키죠. 그러니까는 얘를 캐시에 집어넣으면은 사실 unsafe한 거예요. 얘가 그 시큐리티 공격에 이제 이용이 될 수가 있으니까. 근데 결국에 나중에 이제 이 브랜치가 다 리졸브가 된 상태에서는 얘는 세이프하다, 세큐리티적으로 세이프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엔 이 기간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고요. unsafe한 기간. 그다음 로드가 이제 커밋 되면은 뭐 그거는 이제 아주 확정이 딱 되는 거죠. 도장이 찍히는 거니까. 예. 이제 요 인비지 스펙이라는 거는 그러면 로드가 요 로드 인스트럭션에 패치를 하는 데이터가 요 unsafe한 구간 동안은 캐시로 업데이트가 되지 않게 하겠다. 이것이 이 인비지 스펙의 기본 아이디어입니다. 결국에는 캐시 업데이트가 되는 것이 이 시간에 이제 업데이트를 딱 시키면은 그러면 얘는 세이프하기 때문에 뭐 시큐리티적으로 이제 세이프를 하기 때문에 오케이가 되는 거죠. 네. 그게 이제 요 인비지 스펙이 이제 가장 이제 베이스가 되는 아이디어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그러면 요거를 이제 하드웨어적으로 이제 구현을 해놔야 되는 거죠. 아이디어는 그렇고. 자, 그러면 어떻게 이제 하드웨어를 구현하지? 그래서 가장 심플한 솔루션, 나이브 솔루션은 그러면은 로드를 이때 이슈를 시키면 되잖아. 왜 굳이 여기 로드를 이슈를 시켜가지고 언세이프 구간을 만드냐. 그래서 로드가 인스트럭션은 브랜치가 다 리졸브가 되면 그때서야 그 이슈를 시킨다. 이것이 이제 가장 나이브한, 그는 가장 순진한, 뭐 영어에서 이제 나이브라고 하면은
뭐 순진한 하면 약간 좋아 보이긴 한데 나이브 솔루션 이렇게 하면은 좀 너무너무 뭐랄까 생각 별로 안 하고 이제 뱉는 그런 솔루션이라는 뉘앙스가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별로 좋지 않은 나이브 그걸 이제 나이브 솔루션이라고 하는데 또 이제 가장 나이브한 솔루션, 가장 순진한 솔루션은 노드를 이슈를 여기서 하면은 이 언세이프 구간이 사라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스펙터는 막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뭐 그러니까는 우리가 아웃 오브 오더로 뭐 실행을 하긴 하지만 로드 인스트럭션이 문제가 되니까 로드 인스트럭션은 브랜치가 다 리졸브가 되면은 그때서야 이슈를 하자. 이게 이제 가장 나이브한 솔루션인데 뭐 아시다시피 그러면 데이터를 데리고 올 때까지 시간이 또 그만큼 많이 소비가 되기 때문에 퍼포먼스가 엄청나게 이제 줄어드는 낮아지는 그런 부작용이 이제 발생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는 나이브한 솔루션이 아니라 이제 팬시한 그런 좋은 솔루션을 개발을 해야 됐다라는 것이 인비즈 스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비즈 스펙이라는 거는 뭐 아까 말했듯이 요 make unsafe load invisible 캐시 하이라키에서 보이지 않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요 인비즈 스펙의 이제 저자들은 그렇지만은 데이터 로드는 이슈를 시키자. 캐시에 보이진 않지만 로드는 이슈를 시키자. 그래서 이제 데이터는 갖고 오게 하자. 이게 기본 아이디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사실 되게 심플해요. 첫 번째는 이슈는 한다. 이슈는 로드가 이제 이슈가 될 때 그냥 한다. 데이터 패치를 시킨다. 두 번째는 근데 그 데이터는 make 데이터 invisible. 그런 unsafe한 로드에서 패치가 된 데이터는 인비저블하게 만드는 것이 인비즈 스펙의 메인 아이디어입니다. 자,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면 될 것이냐? 인비즈 스펙은 그래서 버퍼를 사용해요. 로드 인스트럭션 써가지고 데이터를 바꿨으면은 그 다음에 그 데이터는 어딘가 저장이 돼 있어야 되죠. 이용을 하려면. 근데 걔를 캐시에다 저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캐시에다가 데이터를 적어 놓는 것이 아니라 캐시 옆에 있는 작은 버퍼에다가 데이터를 저장을 시켜 놓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비저블 포인트를 지나면 로드 인스트럭션의 그, 그 앞에 있는 모든 브랜치 인스트럭션이 다 리저브드가 되면은 버퍼에 있는 데이터를 이 캐시로 적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기서는 언세이프 구간에서 데이터를 이제 이슈를 하니까 리퀘스트를 보내고 그 다음에 데이터도 갖고 와요. 그 데이터를 가지고서 스페큘레이티브 익스큐션도 다 수행을 해요. 뭐 그 데이터를 가지고서 뭐 add 인스트럭션이라든지 뭐 다른 뭐 multiply 뭐 이런 인스트럭션 다 수행합니다. 대신에 데이터만 캐시에 적어놓는 것이 아니라 요 스페큘레이티브 버퍼, 요걸 이제 SB라고 요 논문에서는 이야기를 하는데 요 스페큘레이티브 버퍼에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캐시에다가 적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로드도 일찍 이슈가 되고 그 다음에 스페큘레이티브 익스큐션도 그 패치가 된 데이터를 이용해서 수행이 되고 그렇지만은 그 데이터는 캐시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스페큘레이티브 버퍼에 존재해서 언세이프한 구간 동안은 거기서 이제 제공을 해주고 이게 이제 인비지 스펙의 기본 아이디어입니다. 네, 그래서
요 가장 여기서 이제 가장 핵심적인 그런 아이디어는 이 스페큘레이티브 버퍼를 집어넣는 거예요. 스페큘레이티브 버퍼를 집어넣어서 그 언세이프 데이터는 여기다 집어넣다가 나중에 이제 세이프 타이밍이 되면은 그를 이쪽으로 업데이트를 시켜주는 것이 인비지 스펙입니다. 그래서 뭐 얘가 이제 데이터가 이제 캐시에 이제 적혀지는 것이 바로 적혀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언세이프한 구간에서는 이런 데이터들, 그러니까 캐시의 상태, 스테이터스를 바꾸는 이런 작업들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뭐 물론 데이터도 안 적혀지고요. 데이터가 안 적히니까 뭐 리플레이스라든지 그런 뭐 코히런스 이런 부분들도 그 다 미뤄지고요. 그다음에 TLB도 사실 그 업데이트를 안 하고 그냥 다 밀어놓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이프 기간이 되면은 된다고 하면은 거기에 해당되는 로드 그를 다 캐시 쪽으로 업데이트를 시켜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인비지 스펙의 아이디어고요. 잘 동작을 하겠죠. 네. 근데 이제 인비지 스펙을 적용해서 우리가 이제 시뮬레이션을 이제 돌려보면은 그 캐시 코히런스 어쨌든 문제가 이제 한번 그 버퍼에 저장을 했다가 다시 캐시를 업데이트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두 번 일을 해야 되는 그런 단점이 있고요. 캐시 그냥 우리가 데이터를 캐시 쪽으로 업데이트를 한다고 하면은 그냥 그 업데이트 그 데이터를 그 캐시에 이제 업데이트를 할 때 모든 스테이터스 그때 다 바꿔주면 되잖아요. 근데 요거는 이제 한번 그 스페큘레이티브 버퍼에 적어 놓고 그거를 다시 또 캐시로 업데이트를 하는 거기 때문에 두 번 일을 하는 거예요. 뭔가 데이터가 이제 스페큘레이티브 버퍼에 적을 때도 스테이터스를 다 바꿔줘야 되니까. 스페큘레이티브 버퍼에 대해서 스테이터스라든지 이런 걸 다 바꿔줘야 되니까 여기서 이제 한번 데이터가 저장이 됐고 다시 이 캐시로 옮길 때 다시 또 그 일을 해줘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이슈 때문에 그 퍼포먼스가 이제 떨어지게 되고요. 또 하나는 우리 이제 멀티코어를 쓸 때 이게 그 코이런스에 또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로드가 이제 이 보면은 이 코어가 데이터를 여기 에러 캐시에서 갖고 와줘 라고 해서 했는데 얘를 자기 버퍼에다 집어넣고 캐시에는 업데이트를 하지 않는 거예요. 캐시에 그게 나오려면은 좀 더 시간이 오래 기다려야 돼요. 이게 코이런스가 좀 이제 어려운데 그래서 얘가 이제 쉐어드 스테이터스가 아니라 이상한 스테이터스로 이제 좀 된 거죠.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복잡한 어, 그런 문제들이 있어가지고 퍼포먼스가 좀 떨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퍼포먼스 오버헤드가 그 다음에 이제 스페큘레이트 버퍼가 다 차면은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어요. 로드가 수행이 안 돼요. 물론 이제 그런 경우도 이제 발생하겠죠. 그래서 이런 퍼포먼스 오버헤드가 발생을 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그렇지만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시큐리티적으로 좀 더 안전한 CPU를 우리가 이제 만들 수가 있는 거고요. 특히나 이제 스펙터 같은 부분들이 해결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이제 좋다라고 이제 할 수가 있겠고요. 뭐 퍼포먼스는 뭐 나이브에 비해서 좋다 이거니까. 예.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체인지가 필요 없다. 뭐 아까 말했던 것처럼 소프트웨어 미티게이션을 쓰려면은 뭐 아주 엘펜스를 집어넣거나 엘펜스가 너무 이제 오버헤드가 크기 때문에 뭐 해당되는 공간에 아주 파인 그레인드 컨트롤러 엘펜스를 집어넣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방법들을 우리가 쓸 수가 있는데 거기 그런 거 할 필요 없다. 하드웨어가 최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하드웨어적으로 이제 해결하면은 퍼포먼스는 그렇게 많이 줄어들지는 않는다고 할 수 있어요. 네, 이게 이제 인비즈 스펙이 이제 아이디어고요. 근데 이제 이게 좀 보면 알겠지만은 약간의 오버헤드는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인비지 스펙이 적용이 안 된 그냥 노멀한 unsecure한 그런 프로세서가 이제 되고요. 그때의 이제 퍼포먼스, 그러니까는 엑스큐션 타임을 1로 놨을 때 우리가 그 나이프 솔루션으로 이제 적용한 그 로드를 다 딜레이를 시킨다고 하면은 퍼포먼스 오버헤드가 이제 74% 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시뮬레이션이기 때문에 직접 하드웨어를 돌린 게 아니라 이게 다 시뮬레이션이기 때문에 뭐 정확하지 않을 수 있지만 어쨌든 우리는 시뮬레이터에서 연구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거를 다 뭐 연구해서 발표를 하기 때문에 뭐 인텔도 시뮬레이터 쓰니까요. 뭐 문제 틀리다라고 할 수 없고요. 근데 이제 인비지 스펙을 이제 우리가 적용할 경우에는 퍼포먼스 오버헤드가 21%가 됩니다. 이게 생각보다 커요. 퍼포먼스 오버헤드가 이제 조금 생각보다 이제 크게 되겠고요. 근데 뭐 스펙터가 아니라 이제 다른 어택 모델에 대해서는 72%까지 또 퍼포먼스가 낮아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다른 아이디어를 이제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다른 아이디어는 이제 클린업 스펙이라는 아이디어입니다. 아까 여기까지는 이제 인비지 스펙이고요. 여기는 클린업 스펙이에요. 여기는 스펙터를 타겟으로 그 고안된 그런 아이디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클린업 스펙은 역시나 요 스페큘레이티브한 캐시 체인지 그 스펙터를 이제 타겟으로 이제 고안이 된 그런 아이디어가 되겠고요. 뭐 여기서 이제 설명하듯이 우리가 이제 스페큘레이티브 익스큐션에서 발생된 로드 인스트럭션이 캐시의 스테이트를 바꾸기 때문에 그 스테이트가 바뀌어진 이 스테이트가 문제를 일으키는 시큐리티적으로 이제 문제를 일으키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어떻게 막을 것이냐 그런 방법 아이디어가 이제 클린업 스펙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클린업 스펙은 언두 방식이라고 자기네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언두라는 거는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뭐 우리가 뭐 워드 프로세스, 뭐 워드로 이제 작업하다가 언두 누르면 다시 그 작업했던 거 다시 뭐랄까 없어지고 옛날 상태로 돌아가고 뭐 이거는 뭐 그림 그리다가도 언두 하면은 다시 아주 편하죠. 요 클린업 스펙은 그런 언두 방식을 자기들이 채택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언두라는 게 뭘까요? 자, 어쨌든 로드 인스트럭션이 지금 문제가 되는 거예요. 모든 문제 원흉은 로드 인스트럭션입니다. 지금의 그 스펙터나 뭐 멜다운도 마찬가지고요. 로드 인스트럭션이 이제 원흉이 되는 건데 이 로드 인스트럭션, 로드 A를 하면은 A를 가지고 와서 캐시에다가 적어 넣어요. A를 어디선가 갖고 와서 캐시에다가 채워 넣습니다. 그때 이제 이 캐시, A 채우는 데이터가 힛이 될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힛이 되는 거를 베이스로 이제 공격을 이제 할 수도 있겠고, 그 다음에 요 A 때문에 뭔가 빠져나가서 미스 형태로 공격이 가능할 수도 있겠죠. 요 힛 형태로 공격이 가능한 게 그죠? 플러시 릴로드죠. 그 다음에 미스 형태로 공격이 하는 공격이 프라임 프로브입니다. 자, 그래서 요 로드에 의해서 이제 발생하는 요 스테이터스 체인지, 그 다음에 그 스테이터스 체인지에 의해서 발생하는 힛 or 미스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언두를 시킬 거냐. 그러니까는 요 스펙, 이것이 이제 그 클린업 스펙에서 말하고 있는
아이디어예요. 얘를 그러니까 스페큘레이티브 엑스큐션으로 수행되는 로드가 바꿔놓은 이 스테이터스를 어떻게 하면 언두를 시키지? 이거가 클린업 스펙의 아이디어입니다. 자,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여기 뭐 제가 말했네요. 여기 이제 제가 말한 그게 다 들어가 있는데, 어쨌든 뭐 에런 캐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그 로드 인스트럭션, 로드 A에 대해서 이게 실행될 때 이 스테이터스 체인지가 두 개가 발생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첫 번째는 그, 그 로드 A에서 데이터가 이제 들어가서 생기게 되는 스테이터스 체인지. 그 다음에 이 데이터를 우리가 액세스를 했을 때 발생하는 힛. 플러시 릴로 들어갔죠. 그게 이제 플러시 릴로드 방식이 이제 어떻게 될 건데, 이때 요 힛이 되는 요 스테이터스가 이제 있을 거고요. 요 스페큘레이티브 로드 때문에. 또 하나는 요 데이터가 이제 들어가면은 캐시에 공간이 부족하니까 어떤 다른 데이터는 쫓겨나요. 이빅션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이빅트라고 하는데, 그거를 요 쫓겨나는 데이터 요거 이것이 이제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쫓겨나는 데이터는 어디로 갈까요? 네, 쫓겨나는 데이터는 뭐 L2 캐시로 이제 가든가 하겠죠. 그, 이런 문제, 이 부분이 있고요. 뭐 L2 캐시로 우리가 이제 본다라고 하면은 그 L2 캐시는 역시나 이제 데이터를 우리가 이제 로드 인스트럭션을 썼을 때, 로드 인스트럭션 쓴다라고 했을 때, 이 데이터가 뭐 L1 캐시도 채워지지만 L2 캐시도 동시에 채워지죠. 데이터가 없다라고 하면 데이터를 메모리로 바꾸면서 L2 캐시 채우고, 그 다음에 L1 캐시도 이제 채우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이제 채워지는 이제 부분이 있을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 로드 인스트럭션에서 dirty evict. 그러니까 dirty evic이라는 거는 여기서 이빅션이 발생을 하는데, 이 이빅션이 발생을 했을 때, 이 발생한 이 데이터가 더티 상태다. 그러니까 뭔가 업데이트가 된 상태다. 스토어에 의해서. 그럴 경우에는 이 데이터를 L2 캐시에 이제 다시 업데이트를 해주게 됩니다. 그럼 또 L2 캐시에서도 이제 빠져나가는 데이터가 이제 생기게 되겠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캐시의 그 스테이터스 체인지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클린업 스펙은 어떻게 하느냐? 뭐 에런 캐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두 가지 방식을 이제 쓰고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어떤 로드 인스트럭션에 의해서 자, 이게 이제 브랜치 인스트럭션이 있고요. 그 다음에 로드 A가 있다라고 하죠. 이 브랜치 인스트럭션이 지금 프레딕션에 의해서 뭔가 이제 true라고, 그러니까 taken이라고 이제 뭔가 이제 그 프레딕션이 돼가지고 이 로드 A가 speculatively execution이 됐다라고 이제 가정을 해봅시다. 그럼 아까 말했듯이 뭔가 데이터를 여기 채워넣겠죠. hit based 공격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hit based. 그 다음에 데이터는 뭐 나가게 되겠죠. 요 나간 데이터 때문에 뭐가 또 발생할 수 있어요? miss based 공격이 가능해질 수가 있습니다. 자, hit based를 막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hit based를 이제 막으려면은 요거를 나중에 다시 그 어태커가 얘를 집어넣고 다시 이제 스캔을 할 때 얘가 hit이라고 안 나오면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이 스페큘레이티브 로드가 데이터를 집어넣었을 때 스페큘레이션이 미스예요. 실제로는 얘가 맞다고 생각하고 뒤에를 수행을 했는데 이거 틀렸네? 그럴 때 캐시는 가만 놔둔다고 했죠. 캐시도 인밸리드를 시켜주는 겁니다. 스페큘레이티브 엑스큐션에 따라서 갔다 온 데이터를 인밸리데이션 시켜요. 강제적으로. 그러면은 얘는 인밸리드한 데이터라고 캐시가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비어있게 되고요. 그렇다면은 그 비어있게 된다는 건 시시 발생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방법은 스페큘레이티브 엑스큐션에 의해서 발생한 로드 데이터 패치는 인밸리데이션 시켜준다. 그냥 뭐랄까 그냥 아주 쉽게 그냥 인밸리데이션 시켜주는 거예요. 다 캐시의 그 스테이터스 빗을 체크를 해가지고 걔는 인밸리데이트 시켜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문제는 뭔가요? 걔 때문에 빠져나간 쫓겨난 데이터. 걔 때문에 쫓겨난 데이터는 어떻게 하면 되죠? 다시 데리고 와야 되겠죠. 그래야지만이 나중 그 미스 베이스드 공격이 실패를 할 거니까 이 쫓겨난 데이터를 다시 가지고 와야 됩니다. 쫓겨난 데이터는 뭐 L2에 이제 있을 거기 때문에 L2에다 이제 저장을 해놓고요. 그 쫓겨난 데이터를 L2에다 이제 저장을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쫓겨난 데이터를 다시 L2에서 읽어와가지고 그걸 다시 L1에다가 집어넣어요. 근데 L1에 이제 집어넣을 때 얘를 그냥 뭐 LRU나 이런 걸로 리플레이스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요거를 그냥 랜덤하게 집어넣게 됩니다. 섞어주는 거예요. 그 LRU를 이용한 공격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얘를 섞어서 다시 저장을 시켜줍니다. 요게 이제 그 클린업 스펙의 그 기본 아이디어예요. 그러니까는 히트 베이스드 어택, 그 다음에 미스 베이스드 어택에 대한 그런 아까 문제가 있었잖아요. 시큐리티 문제가 있었는데 그 부분을 히트 베이스는 인밸리데이션으로, 그 다음에 미스 베이스드는 그 데이터를 L2에 저장을 했다가 다시 읽어오는 것으로 그렇게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두 방식이에요. 캐시에 적어놓긴 해요. 캐시에 그 스페큘레이티브 로드에 대해서 이 로드를 수행을 해가지고 캐시에 집어넣습니다. 근데 그거를 다시 언두를 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제안을 한 거죠. 이게 이제 그 클린업 스펙의 이제 방식이고요. 그 다음에 그럼 L2는 어떻게 하느냐? L2 같은 경우에는 그냥 랜더마이제이션 방법을 이제 사용을 합니다. 역시나 이제 이렇게 이제 인밸리데이션, 어떤 로드 인스트럭션에 대해서 이제 가지고 온 데이터는 인밸리데이션을 이제 시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빅션이 될 때는 랜덤마이저 펑션을 이용해서, 저는 이제 시저를 이제 썼었는데, 그런 그 시저를 이용해서 이제 그 이빅션을 랜덤마이즈 하는 그런 방식으로 L2는 이제 해결을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스펙터를 이제 했을 때 어떤 식으로 이제 그 타이밍이 이제 나오는지를 이제 보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요 시크릿 데이터에서 요 스펙터가 이제 발생했을 때 요 시크릿 데이터에 대해서 hit이 이제 발생을 하면서 그 타임이 줄어드는 거를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클린업 스펙을 이제 쓰게 되면은 여러 가지 이제 데이터에 대해서 그러니까 막 이게 섞여 있는 랜더마이제이션 기법이 이제 또 하기 때문에 이게 레이턴시가 길어지는 쪽도 이제 나와요. 그렇지만 이런 것처럼 시크릿이 숨겨질 수 있다라는 것을
요 클린업 스펙이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막을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그래서 이 두 가지 방식, 요 인비지 스펙과 이제 클린업 스펙 방식이 클린업 스펙에서 이 인비지 스펙, 사실은 인비지 스펙이 먼저 이제 발표가 되고, 그 다음에 나온 게 이제 클린업 스펙인데, 클린업 스펙에서 이제 자기 정의를 하길, 자기는 언두 방식이잖아요. 인비지 스펙은 리드 방식이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비지 스펙은 얘는 리두, 다시 한다. 왜냐면은 버퍼에다 저장을 시켜놨다가 다시 그걸 읽어서 캐시로 다시 저장을 시키는 거기 때문에 redo 방식이라고 하고 있고요. 클린업 스펙은 자기는 얘는 undo 방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클린업 스펙의 이제 장점이라고 하면은 원래 있는 그 L2 캐시 부분은 이제 그대로 이용을 하고 있고요. 뭐 인비지 스펙처럼 어디셔널한 버퍼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실은 전에도 이제 말했듯이 우리가 이제 스페큘레이티브 엑스큐션을 이제 쓰는 이유는 프레딕션이 흰 날 퍼센티지. 그러니까는 우리가 프레딕션을 한 게 맞을 퍼센티지가 굉장히 높기 때문이에요. 네, 그러니까는 사실은 리드는 굉장히 빈번하게 발생을 하겠죠. 그러니까는 아직 세이프하지 그러니까 모든 스페큘레이티브 로드 인스트럭션이 다 세이프하지 않기 때문에 얘는 어쨌든 버퍼에 집어넣어요. 그 다음에 그거를 세이프하다고 판단이 되면은 다시 그 캐시에다 이제 적어 놓습니다. 만약 이 스페큘레이션이 미스다. 그러니까 프레딕션 한 게 틀렸다. 라고 하면은 걔는 버퍼에서 그냥 놔두거나 어차피 인빌리데이션 다 시켜버리면 됩니다. 지워버리면. 근데 이제 그런 케이스, 그러니까 리두가 되는 케이스는 많이 발생하겠죠. 거의 맞으니까. 걔를 인밸리데이션 시키는 케이스는 적게 발생할 겁니다. 클린업 스펙 같은 경우 언두이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장점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 리두는 많이 발생할 건데 언두는 별로 발생하지 않는다. 어차피 프레딕션이 굉장히 높은 확률로 맞게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틀렸을 때만 언두를 시키면은 이게 퍼포먼스 오버헤드가 적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것도 역시나 이제 시뮬레이터를 써가지고 여기 보면 젠5라는 컴퓨터 아키텍처 시뮬레이터를 이제 사용을 했고요. 그 젠5를 이제 사용을 했을 때 그 퍼포먼스 오버헤드를 보면은 에버리지 슬로우다운 5.1%. 아까의 그 인비즈 스펙보다는 좀 더 낮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또 이제 구별을 시켜놨는데요. 미스 프레딕션 레이트가 5%보다 큰 거. 아까 말했듯이 이거는 이제 언두 방식이기 때문에 그 뭐랄까 틀리면은 다시 돌려놓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스 프레딕션이 발생하면은 하면 할수록 그 다시 돌려놓는 게 많이 발생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퍼포먼스 오버헤드가 좀 더 이제 커지게 되겠죠. 그래서 또 A스타 같은 그 벤치마크를 보면은 퍼포먼스 오버헤드가 큰 거를 또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어떤 그 어플리케이션의 이제 특성에 따라서 퍼포먼스 오버헤드가 좀 다르게 나오는 그런 그런 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지금까지 아까 이런 트랜지언트 엑스큐션 어택을 막기 위한 그 아키텍처럴 그 연구 그런 방법들을 이렇게 좀 이야기를 했고요. 예. 그래서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것들 그런 연구 방법 중에 하나인 그런 인비지 스펙과 그 다음에 요 클린업 스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예.
어떤가요? 뭐 적용이 되면 좋을 것 같나요? 아니면 네, 근데 이런 아이디어들이 아직 적용은 안 돼 있어요. 이게 왜냐면은 그 좀 어쨌든 이런 아이디어들은 지금 학계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학교 연구실 학계에서 이제 그 시뮬레이터를 써가지고 이제 그 연구가 된 그런 아이디어들이고요. 실제로 인텔이나 뭐 AMD 여기에서 뭔가 이제 아키텍처적으로 이제 수정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 굉장히 많은 그런 검증과 그 그러니까 연구와 검증과 테스트 뭐 이런 부분들이 다 수행이 되어야 됩니다. 실제로 이제 인텔의 이제 아키텍처 시뮬레이터 보면은 또 굉장히 이제 복잡하고요. 또 이제 문제는 인텔이 그 옛날부터 그 CPU를 개발을 해왔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 인텔 CPU 구조가 아주 복잡해요. 특히나 이제 이런 코어를 손본다던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또 복잡해가지고 코어를 수정한다던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힘든 일이고요. 또 하나 문제는 우리가 또 수정을 하면은 뭔가 고치면은 또 버그가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이 커지죠. 예. 그래서 이제 쉽게 그런 아키텍처들이 쉽게 이제 뭐 적용이 되거나 뭐 이렇게 변화해서 나오거나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어, 근데 뭐 결국에는 언젠가는 뭐 이런 방법들이 안전한 방법들이 이제 적용이 돼서 스펙터 같은 경우도 좀 해결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아키텍처를 수정해서 하는 아이디어가 이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그런 학계에서 이제 아이디어를 발표하면은 인텔이나 AMD에서 좀 실험을 해보거든요.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서 그래서 이제 진짜 자기네 구조에서 잘 동작하네. 아니면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 돌렸을 때 뭐 버그 없이 동작을 하네. 뭐 퍼포먼스도 그렇게 나빠지지 않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결론이 나면은 이것이 이제 언젠가는 그 CPU 구조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뭐 그런 뭐 날도 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이제 그 트랜지언트 익스큐션 어택을 해결을 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질문 있나요? 네, 조용하네요. 어, 그러면은 맞아요. 메모리 쪽에 대해서 좀 이제 다음 준비를 하긴 했는데 시간이 별로 많지 않아서 그래서 메모리 쪽 이슈는 사실 다음 시간에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빨리 끝내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안 올렸네요. 그래서 오늘은 준비를 했나? 네, 오늘은 여기서 이제 끝내도록 하고요. 예, 질문이 없으면은 뭐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